어떻게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외무부의 이 오만한 한마디가 전 세계 외교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한 입장문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짓밟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미국조차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직격탄. 만약 이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면 한국은 지금 국제적 고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반격이 거세질수록 전 세계의 시선은 오히려 한국이 쥐고 있는 어떤 정보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처음엔 미국조차 한국의 돌발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이것에 백악관에 조용히 전달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비열한 음모의 실체를 한국이 가장 먼저 포착해낸 것입니다. 도대체 중동의 화약고 속에서 한국이 찾아낸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이 은밀한 음모를 알아낼 수 있었던 한국만의 비밀 무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뉴스는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 외교의 거대한 반격 시나리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한국 최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정세와 글로벌 방위 전략을 분석하는 전직 정보국 요원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의 그 오만한 입장문이 발표된 직후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전 세계 외교 채널의 교신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이스라엘을 비난하자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 전쟁의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긴 하는 거냐며 노골적으로 얕보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속에서 한국이 인권과 학살을 논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과 같다며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외교적 무지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내각의 핵심 인물들은 한국이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공격하면 금방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이 지난 수년간 조용히 구축해온 독보적인 감시 체계와 데이터 분석 기술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이 백악관에 전달했다는 그 기밀 데이터의 일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은 기존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조차 감지하지 못한 미세한 징후들을 99.8%의 정확도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정보국 분석팀은 처음엔 한국의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 단정지으며 이 조그만 나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관측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기술로도 불가능한 실시간 좌표, 추적과 이란 내부의 은밀한 움직임을 한국이 먼저 읽어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한국이 그저 운 좋게 정보 조각 몇 개를 주운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무시했지만 기록된 수치가 쌓여갈수록 분석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신뢰성 지표는 오차 범위가 단 0.02%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했고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유한 그 어떤 자산보다도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세계 최강대국들조차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의 오만한 콧대를 꺾기 위해 준비한 진짜 카드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추려 했던 비열한 음모의 실체가 한국의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국을 얕보며 독설을 내뱉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한국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포착한 이스라엘의 그 추악한 진실은 무엇이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더 충격적인 내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한국의 경고를 일개 아시아 국가의 감정적 호소로 치부하며 비웃고 있을 때 워싱턴의 지하 벙커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정보 분석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전송받은 실시간 중동 감시 데이터를 검토하며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한국이 중동 전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한국 경제가 유가 급등에 민감하다 보니 겁을 먹고 내는 단명할 소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춘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만들 줄 알지 현대전의 정수인 신호정보와 위성감시 분야에서 자신들을 앞설 리가 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한국의 위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그들의 상식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위성 기술과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결합된 이 데이터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민간인 거주구역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비밀리에 좌표를 수정하는 과정을 분단위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은 오직 군사시설만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적 학살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기록장치에 담긴 수치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포착한 타격 오차 범위는 단 1.2m 이내였으며 이는 전 세계 그 어떤 상업용 위성이나 첩보 위성으로도 실시간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정확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분석관들은 처음 이 수치를 보고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따위가 어떻게 미국의 첩보, 자산보다 더 정교한 해상도와 99.5%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분석값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한국의 관측 장비가 이란의 기상조건이나 대기, 굴절율조차 계산하지 못하는 구식일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초정밀 나노공정과 광학기술이 국방 분야와 결합했을 때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습적인 공습을 단행할 때마다 한국이 사전에 예측한 좌표와 타격, 시간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한국을 향해 예의 없는 성명을 발표하던 그 시각에도 한국의 데이터 서버는 이스라엘의 통신망 깊숙한 곳에서 오가는 은밀한 교신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조그만 반도, 국가라며 얕잡아 보던 그 오만함은 점차 경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신형 전자전 시스템이 한국의 감시망 앞에서는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무력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국제사회에 단 한 번도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정보를 받아 쓰는 수준인 줄로만 알았지 전 세계 중동 지역의 전술 흐름을 손바닥 보듯 읽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 고문단조차 한국이 제출한 기록 보고서를 재검토한 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측, 장비가 한국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인지 부조화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한국을 훈계하려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자신들의 모든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더 이상 한국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학살을 강력히 비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단순한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과학적인 증거를 한국만이 유일하게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친 언사로 한국을 공격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이 정보를 이란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전면 공개할까봐 극심한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한국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중 가장 사소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중동의 화염 속에서 한국이 숨겨둔 진짜 거대한 반전은 아직 첫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무릎 꿇게 될 한국의 다음 단계 기술은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경고를 일개 아시아 국가의 감정적 호소로 치부하며 비웃고 있을 때, 워싱턴의 지하 벙커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정보 분석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전송받은 실시간 중동 감시 데이터를 검토하며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한국이 중동 전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한국 경제가 유가 급등에 민감하다 보니 겁을 먹고 내는 단명할 소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춘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만들 줄 알지, 현대전의 정수인 신호정보와 위성 감시 분야에서 자신들을 앞설 리가 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한국의 위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그들의 상식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위성 기술과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결합된 이 데이터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민간인 거주구역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비밀리에 좌표를 수정하는 과정을 분단위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은 오직 군사시설만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적 학살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기록장치에 담긴 수치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포착한 타격 오차 범위는 단 1.2m 이내였으며 이는 전 세계 그 어떤 상업용 위성이나 첩보 위성으로도 실시간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정확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분석관들은 처음 이 수치를 보고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따위가 어떻게 미국의 첩보, 자산보다 더 정교한 해상도와 99.5%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분석값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한국의 관측 장비가 이란의 기상조건이나 대기, 불절률조차 계산하지 못하는 구식일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초정밀 나노 공정과 광학 기술이 국방 분야와 결합했을 때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습적인 공습을 단행할 때마다 한국이 사전에 예측한 좌표와 타격, 시간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한국을 향해 예의 없는 성명을 발표하던 그 시각에도 한국의 데이터 서버는 이스라엘의 통신망 깊숙한 곳에서 오가는 은밀한 교신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조그만 반도 국가라며 얕잡아 보던 그 오만함은 점차 경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신형 전자전 시스템이 한국의 감시망 앞에서는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무력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국제사회에 단 한 번도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정보를 받아 쓰는 수준인 줄로만 알았지, 전 세계 중동 지역의 전술 흐름을 손바닥 보듯 읽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 고문단조차 한국이 제출한 기록 보고서를 재검토한 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측 장비가 한국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인지 부조화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한국을 훈계하려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자신들의 모든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더 이상 한국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학살을 강력히 비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단순한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과학적인 증거를 한국만이 유일하게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친 언사로 한국을 공격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이 정보를 이란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전면 공개할까봐 극심한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란 측에서도 한국의 이 정밀한 데이터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 속에서 한국은 이 정보를 지렛대 삼아 육아 안정을 꾀하는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한국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중 가장 사소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화염 속에서 한국이 숨겨둔 진짜 거대한 반전은 아직 첫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했던 이스라엘과 그 동조 세력들은 곧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거인을 깨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밀리에 완성한 천궁과 비오 복합 같은 방어 체계들이 이 중동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다음 단계 기술은 단순히 감시하는 것을 넘어 원쟁의 향방을 직접 결정짓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을 비웃던 서방 언론들이 어떻게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찬양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만한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한국의 결정적 한 수가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진정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사이 전 세계 방산시장과 정보당국은 한국이 공개한 또 다른 데이터 시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다층 방어 체계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을 그저 가성비 좋은 하드웨어 정도로 얕잡아 보았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은 한국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입을 다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학살의 증거 뒤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초정밀, 지탄 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궤적 추적,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수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군사 강대국들은 한국의 중동 감시 능력을 비웃으며 조그만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탄도미사일 궤적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느냐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백악관과 공유한 데이터 보고서에 담긴 수치는 그들의 오만함을 단숨에 박살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기록한 이스라엘 측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과 실제 타격 지점의 오차 데이터는 그 신뢰성이 무려 99.98%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던 수치보다 훨씬 정교하고 냉혹한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이 포착한 여러 상 데이터의 해상도는 0.25m급으로 이스라엘의 최고급 정찰 위성조차 대기 간섭으로 놓쳤던 미세한 발사, 징후를 단 0.3초 만에 분석해냈습니다. 미국 국방부 기술진은 처음에 이 보고서를 접하고 한국의 센서 기술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있다며 명백한 시스템 오류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한국을 향해 상황 파악이나 하라며 독서를 내뱉었을 때 서방의 기술 관료들도 한국이 정보를 과장해 몸값을 높이려 한다며 얕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순간 한국이 제시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관측 기록이 실시간으로 증명되자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놓친 3%의 빈틈을 한국의 인공지능이 이미 예측하고 그 결과로 발생할 민간인 피해 구역까지 정확히 특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성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표적이 동시에 움직이는 극한의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한국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단 한 번의 지연 없이 0.001초의 레이턴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특정 전력 자산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수치였는데 한국은 이를 상용화된 국가 전략망 안에서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그저 미국의 하청기지 정도로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최첨단 데이터 싸움에서 한국의 기술력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셈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정보 분석가들은 한국이 숨겨온 이 엄청난 기술적 성과를 확인한 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괴물 같은 감시망을 구축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비밀리에 완성해 왔으며 국제사회가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며 얕보는 동안에도 묵묵히 전 세계의 전술지도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미 한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과 보이지 않는 의도까지 수치화하여 전 세계 주요국들에게 한국의 국가 위상을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례함이 극에 달할수록 한국의 데이터는 더욱 날카롭게 그들의 급소를 겨냥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데이터에는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려던 해상봉쇄 작전의 시나리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란을 자극해 전 세계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오만한 입장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그 배후 세력들을 압박하는 정밀한 외교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압도적인 감시 기술조차도 한국이 숨겨둔 진정한 비장의 무기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마주하게 될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보를 읽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전쟁의 흐름과 한국, 경제의 운명을 단숨에 뒤바꿀 수 있는 물리적이고도 파괴적인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뒤를 바치는 세력들이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될 그 결정적인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그 소름, 돋는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오직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의 입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이 엄청난 데이터가 국제사회에 전면 공개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반과 비인도적 학살이라는 거대한 비판의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한국은 가장 강력하고도 냉정한 참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어떻게 중동의 화약고 속에서 평화의 중재자이자 가장 무서운 심판자로 변모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이 다음 단계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전 성능으로 증명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오만은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며 외교적 무례함을 일삼는 동안 전 세계 정보국들은 한국이 백악관에 제출한 4단계 보고서의 핵심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읽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전쟁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초정밀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과 차세대 신호정보 수집 기술의 실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은 한국을 향해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중동의 전술 지도를 바꿀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수치는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운영해온 이 시스템은 중동의 복잡한 전파 방해와 기상, 악화 속에서도 99.99%의 가동률과 0.01m 이내의 정밀도를 증명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GPS 교란 기술이 세계 최고라 자부하며 한국의 미사일이나 드론 기술은 중동의 모래폭풍 속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얕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정 시스템은 이스라엘조차 오류를 의심했던 강력한 전파 방해, 구역을 마치 고속도로처럼 뚫고 지나가는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 수치를 보고 장비의 하드웨어적 결함이거나 데이터 조작이라며 비웃었지만 실제 교전 지역에서 한국의 보정값을 적용한 궤적이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목표를 타격하는 기록이 확인되자 분석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초고해상도 다목적 위성은 이스라엘이 학살을 부인하며 은폐하려 했던 현장의 잔해를
0.1초 단위의 프레임으로 분해하여 분석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한국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 지수는 전 세계 표준을 뛰어넘는 99.9%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이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거짓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한국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 세계 패권을 뒤흔들 만한 기술력을 갖췄는지 뒤늦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복제하는 수준이라며 얕보고 무시해왔지만 정작 자신들도 해결하지 못한 중동의 신호간섭 문제를 한국이 가장 먼저 해결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을 구겨야만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개발한 저궤도 군집 위성망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신호 차단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이란 내부에 고립된 민간인들의 구조 신호까지 모두 포착해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반도, 국가라는 편견 속에 숨어 전 세계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거대한 기술적 요새를 완성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한국을 향해 오만한 발언을 쏟아낼 때 한국은 이미 이스라엘 군 수뇌부의 은밀한 작전 계획이 담긴 음성 데이터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신호 분석기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주파수 변화를 포착해 이를 텍스트로 복원은 했는데 그 정확성은 88%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국가안보국조차 놀라게 한 수치였으며 한국이 더 이상 외교의 조연이 아닌 주연급 정보, 당국임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겠다고 위협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곧 자신들의 모든 국가 기반 시설이 한국의 정보 전략 한 번에 어떻게 마비될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외교적, 기술적 덫을 놓았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적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생명선인 유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이란 역시 한국의 이 놀라운 정보력을 확인한 뒤 한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제안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한국이 파놓은 거대한 정의의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압도적인 감시 시스템과 신호 분석, 기술조차도 한국이 숨겨둔 진짜 비장의 무기에 비하면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며 한국의 국격을 모독하고 있지만 이제 곧 마주하게 될 5단계에서는 한국이 실전, 배치한 천군과 비호 복합 같은 최첨단 방어 체계가 어떻게 중동의 하늘을 지배하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얕봤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적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고 역습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까지 완벽하게 구축해두었습니다. 이제 5단계부터는 한국을 무시했던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한국의 방산기술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만한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한국의 실제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냐고 조롱하던 서방, 언론들이 어떻게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경송하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한국이 숨겨둔 다음 단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 외교와 방산의 거대한 참교육,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신 것이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공개될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만큼 파괴적입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향해 경제 보복과 외교적 고립을 운운하며 오만한 태도를 굽히지 않던 그 순간,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은 중동의 화약고로 급파된 한국의 방어 체계들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에로우 미사일과 아이언돔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라고 자부하며 한국의 천궁이나 비호 복합 같은 무기 체계들을 그저 하급 복제품 정도로 얕잡아 보았습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들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방어 시스템이 실전에서 이스라엘의 정밀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이어진 5단계 상황에서 한국이 공개한 실전 운용 수치는 전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란 근방에 배치된 한국의 천궁 시스템은 이스라엘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초저도 비행 드론과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99.9%의 명중률로 격추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비호복합 시스템은 기존 서방제 장비들이 신호 교란으로 갈팡질팡할 때 단 0.05초 만에 표적을 식별하고 대응 사격에 성공하는 경이로운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진은 처음 이 격추 기록을 보고 한국이 이란 측에 가짜 데이터를 제공했다며 현실 부정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자신들의 최첨단 미사일 궤적을 완벽하게 읽고 무력화할 수 있느냐며 데이터 오류를 수차례 재검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확인을 거듭할수록 드러난 것은 한국 기술의 압도적인 신뢰성이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전자전, 공격 속에서도 99.8%의 신호 복구율을 유지하며 이스라엘의 은밀한 공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포착해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중동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정밀 유도탄들이 한국의 방어망 앞에서 맥없이 추락하는 장면이 고해상도, 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온 기술적 우위라는 환상을 단숨에 깨트리는 참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 모든 성능을 이미 수년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시기 질투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성능을 낮춰서 홍보해 왔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이 그저 미국의 방산 하청 기지인 줄로만 알았지, 이스라엘의 최신형 공격 시스템을 장난감 다루듯 무력화할 수 있는 괴물 같은 기술력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한국을 향해 상황 파악이나 하라고 조롱하던 그 입술은 이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란의 손에 정식으로 들어갈까봐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전 세계 전쟁의 문법을 새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신 천군과 비호복합의 실전 활약조차도 한국이 숨겨둔 진정한 비장의 무기에 비하면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이제 곧 마주하게 될 6단계에서는 한국이 왜 이 전쟁의 진정한 지배자인지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모든 전략적 거점을 단 한 번의 조치로 마비시킬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핵심 기술을 조용히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무시했던 한국의 국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오만을 절망으로 바꾸고 한국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 올릴지 그 소름 돋는 반격의 후반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그 배후 세력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깨운 거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얕봤던 전 세계 정보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고개를 숙이며 정고를 구걸하게 될 그 충격적인 현장이 곧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만든 한국의 독자적 신기술과 그로 인해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위대한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한국의 손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가성비 좋은 복제품이라 비하하며 외교적 공세를 멈추지 않던 그때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심장부인 펜타곤과 유럽연합 본부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조그만 나라 주제에 기술 유출이나 걱정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다층 방어 체계가 뚫리는 와중에도 그것은 이란의 물량 공세 때문이지 한국의 기술이 우수해서가 아니라며
한국의 위상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6단계에서 한국이 꺼내든 카드는 단순한 방어용 미사일이 아닌 전 세계 전자전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차세대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 시스템과 초정밀 사이버 전술의 실체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전 배치한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무적의 통신망과 드론 제어 시스템의 단 0.01초 만에 무력화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수뇌부는 자신들의 극비 교신이 실시간으로 차단되자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장비의 노후화나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오류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 조그만 아시아 국가가 감히 이스라엘의 난공불락과 같은 보안망을 뚫고 신호 자체를 마비시킬 리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시한 가동 안정성 수치는 99.999%를 기록했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전자전 제밍 장치들은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 마치 전원이 꺼진 장난감처럼 무력해졌습니다. 서방의 분석가들은 이 믿기 힘든 수치를 보고 한국이 외계 기술이라도 훔친 것이 아니냐며 경악했지만 그것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십 년간 반도체와 초정밀 공정에서 쌓아온 원천 기술이 국방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통해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의 확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작하려 했던 가짜뉴스 뒤에 물리적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타격한 뒤 이를 이란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려 했던 비밀 교신을 99% 이상의 복원율로 살려내어 전 세계 주요 정보국에 전송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한국을 향해 예의를 갖추라며 큰소리치던 그 시각에도 한국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에서 오가는 모든 은밀한 음모를 손바닥 보듯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반도체나 파는 나라로 얕봤던 자신들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한국이 쥐고 있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글로벌 안보의 대지각 변동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전자전 무력화 기술조차도 한국이 마지막에 보여줄 진짜 비장의 무기에 비하면 단지 입가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의 뒤에 숨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이스라엘의 경제적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자원, 통제 기술과 물류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관료들은 이제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들이 한국의 허락 없이는 작동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의 입만 바라보게 된 이 믿기 힘든 상황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 한국의 비밀 협상을 제안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국익을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중동의 화약고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 당국이자 정의의 심판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7단계와 8단계에서는 한국이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세계 언론 앞에 공개되면서 이스라엘의 오만한 콧대를 완전히 짓밟고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외교와 경제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는지 그 소름 돋는 결말이 펼쳐집니다. 한국을 얕봤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이게 될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인류 외교사의 흐름을 바꾼 한국의 위대한 반격은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며 미국의 뒤에서 외교적 압박을 가하던 그때 전 세계는 한국의 대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해온 비밀 프로젝트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방의 군사 강대국들은 한국이 중동의 평화를 논하는 것을 두고 조그만 나라가 주제넘게 세계 전략에 끼어든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다층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무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한국의 비난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7단계에 접어들어 공개된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초저궤도 극초음속 타격 보정 시스템과 실시간 에너지 무기 통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방공망을 단 0.01초의 지연 시간도 없이 관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수뇌부는 자신들의 레이더망이 동시에 먹통이 되자 처음에는 기기 노후화나 이란의 단순한 전파 방해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자신들의 최첨단 센서를 무력화하고 파격 지점을 99.99%의 정확도로 특정할 수 있느냐며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안정성 수치와 실제 관측된 물리적 궤적은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진이 재확인을 거듭할수록 드러난 것은 한국의 기술이 자신들보다 최소 20년 이상 앞서 있다는 절망적인 결론뿐이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한국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인 줄 알았지, 전 세계 전쟁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한 모든 미사일 기지의 좌표와 발사, 명령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한국을 향해 오만한 성명을 쏟아내던 그 시각에도 한국의 인공지능 분석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자산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정보국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 세계 안보의 심판자로 성장했는지 뒤늦게 분석하며 한국의 기술력 앞에 경외심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쟁과 학살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자신들의 독보적인 기술로 해결하며 한국 경제를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란 역시 한국의 중재와 기술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격하신 이 경이로운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영토의 한계를 넘어 전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숨죽여 준비해온 거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입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은 곧 인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례함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응징한 대한민국의 이번 반격. 시나리오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외교력을 배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서 모든 전쟁과 갈등을 잠재우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소름 돋는 참교육의 진실이 여러분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